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저유가 기조와 미국의 성장세에도 지난해 10월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만 3.6%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나머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신흥국 등의 성장률 예상치가 줄줄이 이전 전망보다 내려간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이라크 원유 증산 소식에 4%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4.7% 떨어진 배럴당 46.3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금 2월물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7.3달러, 1.4% 오른 온수당 1294.2달러의 거래를 마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모건 스탠리는 4분기 순이익이 10억 4천만 달러, 주당 47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주당 순이익은 39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48센트를 밑돌았습니다. 4분기 매출도 7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주가가 2.89%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IBM 역시 지난 4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올 한 해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조사가 시작된 5년간 미국이 중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기업체 CEO들 가운데 38%가 미국을 선정했고 중국을 꼽은 CEO들은 34%로 미국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란 전망에도 우려에도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일 거란 전망에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을 발표했죠. 작년 한 해 7.4% 성장하면서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분석에 국내 증시 상승 또한 견인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은 당장 내일 있을 22회의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쉬고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 반등에 성공했죠. 0.02% 오른 17,515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도 0.15%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선전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선전하면서 0.44%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틀 남은 22회의를 주목하고 있죠. 영국 증시가 0.5% 올랐고 또 프랑스 증시가 1% 이상 강하게 오른 가운데 독일 증시가 0.14% 오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도 잠시 후면 개장하는데요.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한 대응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바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추천주가 바로 뷰웍스였는데요. 현재 조금 눌려있는 상태이죠. 지난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지만 승률은 그래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뷰웍스 계속 보유해 보면은 좀 플러스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추천하는 날짜를 알고 있는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을 한 상태고, 지금 일단 바닥권에 일단은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 눌림목 구간 자체가 형성이 조금 되는 그런 일주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현재 자리 자체를 조금 우리가 크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에 조금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어떤 점이었냐면, 자, 내려오고 난 다음에요. 투매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손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가 권역에서의 꾸준한 매수세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가로 지금 내려갈 때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다고 조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통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시청자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적을 어떻게 먼저 아냐? 그렇게 아니고, 경험적인 부분으로 산출될 수 있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왜 4분기에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런 예를 한 개, 단적인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2분기, 우리가 여름에는 시술을 자주 하지 않죠. 대신에 이제 염증이 덜 생기는 겨울에는 또 자주 하죠. 자, 앵커님 맞죠? 대부분 피부 네. 미용은 겨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상 보니까 겨울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실적 자체는 우리가 경험적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의료기기도 4분기가 가장 전통적인 강세였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웍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5%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 텐데 어떤 정보 들고 오셨나요? 네, 경험적인 부분에서 네. 저도 우리 딸을 위해서 장난감을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요 종목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 로봇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로봇 생산 제조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 또 안에 계열사로 진화월드라는 완구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자체는 항상 4분기가 성수기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3분기에 이만토 아게라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맞춰가지고 3분기에 11월 달부터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상당한 지금 많이 나왔던 종목군이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가 권역을 찍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3분기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저가 권역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가 권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때 지금 오늘의 추세적인 부분 보시면, 자, 조금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도 2%대 지금 강박, 지금 갭 상승이 조금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로봇 청소기 OEM을 지금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유럽에 독일 밀레 청소기에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중국 진출이라는 호재거리도 있고 또 CJ ENM과 캐릭터 산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죠. 기업의 가치는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필수 소식이 한번 있었는데 10억, 이 회사의 실적으로 본다면 큰 그렇게 악재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 정도 갭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은 체결을 시켜야 됩니다. 체결을 시키시고, 매수가는 시초가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5,06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사의 실적 호조로 4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죠. 매수가 그리고 매수가 시초가 유진 로봇 그리고 손절가 5,06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은 당장 내일 있을 22 통화정책회의를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어떻게 시작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58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91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 또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한 584.2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만 놓고 보면 제가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1선을 맞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에도 21선을 맞고 떨어지고 1월 중순 14일, 15일 선에서도 또 맞고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21선 근처에서 좀 맞고 떨어지면서 캔들이 좀 작은 캔들이 하나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점차 하향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6%대 2015년 때 성장을 할 거다. 6.9%.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4분기 GDP가 7.3%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IMF에서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경제 성장 측정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주가 전체 자체가 부정적인 뉴스도 많지만 22일 날 열릴 22 양적 완화 그것만 바라보자. 22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 증시가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니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가를 가자라는 시장의 기대심과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22일까지는 주가가 만약에 안 간다면 오히려 22일 이후로 양적 완화 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선반영돼가지고 주가가 22일 전에 1940 아니면 1980까지 오른다고 치면 기대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22일 이후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관망하시는 장세,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장세가 가장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선쯤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하루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거래소 쪽에서 나오기도 했죠. 무엇보다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준 게 눈에 띄기도 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간만에 이틀 연속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37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22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매도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이고, 외인은 그래도 이제 매수 물량을 늘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간만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기관이 강한 매수를 보였는데, 어제 금융투자, 보험, 사모 이런 데서 300억 이상씩 일단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일단은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어제 이제 경기 발표가 있었었는데 7.3% 정도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경기 부진이 이제 부양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ECB 역시 이제 통화정책 양적 완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금 주가지수 보면은 대충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21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못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아마 이번에는 21선 뚫어내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은 투자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기가스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실적 기대감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전기가스업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업종들이 좀 예상 강세를 보고 있을지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여지없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에서 장 초반부터 36억 정도, 그리고 통신업에서 13억 정도, 제조업에서 31억 정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업종별 특이 상황을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오늘도 튀고 있습니다. 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안공장품 같은 경우 필러를 만든다 해서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힐메딕스 같은 기업이 필러 산업에 이제 나간다 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뚜렷한 메리트는 없지만 유통 쪽에서는 LG상사가 좀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LG화학은 보합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2% 정도 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시멘트 관련된 기업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신영행도 그렇고 쌍용양행, 한일시멘트, 아세아, 현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장 초반에 거래소 위주에서는 좀 43억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 물량이 오로지 개인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자체가 과거와 같이 바이 앤 홀드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사놨다가 수익이 5%, 10% 아니면 20% 수익을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나가셔야지, 내가 가져간 종목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를 좀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에서도 좀 뛰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들 또한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이슈가 있기 전에 매수했다가 이슈가 있은 후에는 좀 매도하는 그런 좀 방망이를 작게 잡고 스윙을 하신 전략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이거래일 만에 1,080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역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88원 1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8원과 1,089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이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과 뉴욕장을 거치는 동안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요인이 달러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화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IMF의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을 반영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점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뉴욕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했고요. 달러화는 이를 반영해서 주요 통화 대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달러 N의 경우는 오늘로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발표될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다른 통화상에 비해서 달러화의 반등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7원대와 1089원대 사이를 오가는 모습 보였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러 N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의 경우 니케이 지수의 상승과 중국 경제지표의 예상치 대비 호조를 반영하면서 달러 N이 118엔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원은 이와 연동되면서 어제의 장중 저점인 1079원 50전에서부터 1088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달러 N이 반락하면서 달러 원 역시 동반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다한 포지션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작년 9월부터 지속되어 오던 상승 추세선이 지난 1월 9일경에 하향 돌파되었고요. 이후에는 1070원과 109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는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한 만큼 박스권 상단의 상향 돌파 여부는 달러 원의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해서 시장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이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양적 완화의 규모인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적은 규모의 양적 완화가 나올 경우와 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 거래 속성이 등장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80원대 후반대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1084원과 1091원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 상사가 장 초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꾸준히 오르더니 오늘은 인수 소식도 들리네요. 범한 판토스 LG그룹 내 물류 기업인데 시너지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오늘 갭으로 뛰어오르더니 현재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군요.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두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현 PB님. 네, 먼저 LG상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가 지금 3.8% 정도 상승한 32,600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종종 말씀드리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면서 지금 추세를 많이 전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1분기 때 일단은
그 실적도 전번 분기 대비해서 뭐 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도 이제 뭐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범한 판토스라는 기업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뭐 대충 뭐 삼성 SDS 비슷한 종합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범한 판토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 LG상사 연결 손익에 포함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그 대폭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이제 좀 돌파해 가서 이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도 외국인 기관이 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관 매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는 볼린저 그 기준으로는 32,500원 뭐 하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려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LG 상사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매매를 하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수급도 괜찮고 최근에 늘어나는 거래량 그런 것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 상사 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일단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버린 종목은 일단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베이직 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저가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꽤나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던 그 브랜드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제대로 좀 안착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저번에 제가 뭐 MBC 관련해서 뭐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차이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후에는 ROE가 최근에 이제 뭐 이게 그 2014년까지만 해도 ROE가 뭐 16% 정도 수준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8%대 이상 이렇게 나오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들이 그 수익성이 조금 약화가 됐고요. 그 중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서 베이직 하우스가 좀 저가 브랜드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게 조금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뭐 개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의 그 인당 GDP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베이직 하우스가 그래도 하나의 브랜드로 중국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법인이 이제 작년보다 17% 정도 증가한 6,43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61% 정도 늘어난 48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규 브랜드 안착에 따른 점포 효율성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베이직 하우스에서 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유니크로처럼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중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니클로와 경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최근에 일단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 이런 거 봤을 때 일단은 뭐 크게 뭐 투기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제가 볼 때는 약 2만 원 가량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뭐 MK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인데요. 이틀 전인가요? 좀 강하게 급등하더니 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거란 전망이 주가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다행히 5일선은 위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주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제유가 하락 또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형 항공사 외에도 티웨이 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윤동시 대표님, 먼저 현대중공업과 항공주 흐름 점검해 주시죠. 일단 뭐 중공업, 조선업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참 이 종목을 같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몰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과거에 50만 원대, 오늘 주가는 10만 원 턱걸이네요. 10만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5일선을 지지한다 해서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요? 라고 난 되묻고 싶고요.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 말하기에 500억 정도 돌아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환율이 30% 이상, 아니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진 걸 계산을 해보면 뭐
이번 4, 4분기에도 영업 적자는 지속되지 않겠는가라는 뭐 우려는 당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유와 관련된 매출이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유가가 빠지면 당연히 뭐 주가는 주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좀 적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현대중공업에 대한 뭐 긍정론을 좀 펼치고 있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드릴 건데 뭐 삼성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4, 4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10만 원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업, 정유, 뭐 해운, 건설 전체적으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어제는 또 빠졌죠. 또 어제는 또 2.68% 정도 빠져가지고 46불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뭐 비오펙도 그렇고 오펙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한 개념 자체 그리고 뭐 관심 자체는 뭐 동케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 유가 25불까지 빠져도 버텼는데 예전에 왜 지금 40불일 때 내가 뭐 생산량을 줄이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정유산업과 관련된 매출이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자연스럽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죠.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보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안 가져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뭐 파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주가라는 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년 11월경이죠. 10월 말 11월 초에 10만 원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9만 원도 무너져서 8만 9천 원대 이때가 바닥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뭐 15만 원 가까이 14만 원, 15만 원이 가까이 됐었죠. 뭐 수치로 따지면 40% 정도 되는데 이 숫자까지 올라왔는데 뭐 역시나 유가 빠지고 업황 개선되지 않으니까 주가는 풍수해놓과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기 당연히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2,500원 빠지고 10만원 턱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업황의 개선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이 뭐 연일 팝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팔고 있고 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러나 과연 기관은 그러면 매수를 하느냐? 기관도 매수를 안 합니다. 왜? 실적이 뻔히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유가가 매우 민첩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안 좋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받느냐? 뭐 개인이 받고 있겠죠. 개인이 지금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4, 4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 감소폭이 줄어서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 때문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기대 심리 때문에 오일선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0만 원 분명히 무너집니다. 무너지고요. 만약에 뭐 쌍바닥을 이뤄서 뭐 9만 원, 89,500원대 쌍바닥을 이뤄가지고 강하게 튄다 한들 튄 이후에 업황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현명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으로 항공주, 뭐 이것도 유가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유가와 하락과 가장 수혜를 맞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상황이죠. 뭐 아시아나와 좀 상반되게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이게 항공주가 참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항공주 자체 뭐 항공주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산업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 업황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뭐 비행기가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도체나 이런 산업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승계는 결국은 그 산업용품에 어떻게 보면 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 형상인데, 그렇다 보니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업황이 전체적으로 산업 업황의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안 좋다 보니 뭐 운송을 할 수 있는 제품명이 없다. 그러니 유가가 하락을 해도 항공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기존 론이었었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반도체 사이클과 반도체 업황이 매우 개선된 이 상황과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항공주들이 뭐 운수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뻔할 것 같습니다. 4분기 뭐 실적 오픈해 보면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뭐 수급만 놓고 보면 기관이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뭐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안 하면 여지없이 외인이 나타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런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5일선이라 하는 거는 종목마다 이평선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자기가 봐야 되는 이평선이 다 틀리다 보니 자기가 기준을 갖고 있는 단기 이평선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장중 뭐 캔들을 신경 별로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기 이평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한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인데, 재미난 걸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항공 대차장고 주수인데 대차장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죠? 11월 20일 뭐 요때부터 대차장고가 490만 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850만 주 가까이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차장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땅콩 회양 뭐 어쩌고저쩌고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약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해서 오히려 주가가 아시아나 항공만큼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진 않는데요. 네. 여기서 그러면 대차장고 늘어나고 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매수를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땅콩 회양이건 뭐 문제건 유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라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가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을 합니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한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변동이 없고 매년 증가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조정에 불과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면 당연히 주가는 밀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에 큰 영향은 안 끼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항공주를 매수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뭐 한 4만 원 초반이 오면 뭐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저가 항공주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뭐 여행객 수 이용 조사를 보니까 이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저가 항공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좋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항공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쉬운 예로 좀 이해를 좀 빨리 시켜드리기 위해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이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연도는 좀 대충 들으시고요. 한 2005년 정도 됐을 때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이죠.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MS를 차지하는 게 뭐 5%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다이렉트 보험이 30%가 이상이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 항공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행 같은 경우도 뭐 자유여행이다 보니 좀 저가 그리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가져가시는 본력도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지배구조 이슈로 지난주 급등한 이후 좀 잠시 숨고르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옵니다. 4분기 이익 개선 전망이 일단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롯데쇼핑인데 실적 부진 전망에 신저가를 찍었네요. 또 다른 유통주 중에서 신세계도 나란히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유통업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전망도 궁금해집니다. 김충현 PB님.
네, 현대모비스가 나흘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비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번 주에는 지배구조로 이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PER도 뭐 7배 수준이고 PBR도 뭐 1배 수준에 있지만은 ROE가 16% 정도 나오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이제 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엔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아직까지 현대그룹 이제 현대차그룹이 세계 5위 정도 이제 마크하고 있을 만큼 그 좋은 기업의 핵심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대기아차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라인 그 생산 이제 첨단 운전자 시스템 뭐 이런 것 하면서 이제 부품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현대모비스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11.8% 정도 증가한 3조 3,9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도 뭐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가다하게 뭐 주가가 좀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지배구조 이슈까지 이제 합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SUV 쪽에서도 이제 신규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요즘에 뭐 산타페라든지 뭐 소렌토 이런 차량들의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뭐 카니발 이런 것들도 이제 글로벌 판매가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많이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말은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요. 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리고 부품에 대한 수요는 뭐 나중에 차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부품을 계속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단위도 현대모비스가 좀 짧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부담 없이 조금 매수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5년 1분기도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ROE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그 뭐 꽤나 높습니다. ROE가 제일 높았을 때 뭐 한 21%, 22%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뭐 16%대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신규 시장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미 팔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품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보다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제가 볼 때는 운송 장비 업체 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롯데쇼핑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롯데쇼핑하고 뭐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4,500원 빠져서 24만 2천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뭐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한 지가 꽤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가 그 작년 12월 30일 날 그때 기준으로 이제 볼밴 하단을 이탈했고요. 이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 내용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부채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빚 갚기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유통망에 조금 고가 라인 뭐 브랜드 이런 쪽에 이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별화된 걸로 이제 많이 소비를 하시지만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비의 여력이 조금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 내수 소비가 이제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뭐 항공주에서도 보면은 저가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도 가계에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지금 주변 분들만 봐도 과거에는 뭐 조금 더 이제 선진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동남아라든지 최대한 항공권 싼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이라든지 지금 그 신세계 같은 것들 지금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자체가 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추세 하향 이탈한 종목들
그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신세계 역시 이제 12월 이제 1월 5일이네요. 1월 5일자로 밴드 하단을 하향 돌파했고요. 하향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목들 대체로 이제 추세 하락을 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롭스테 쇼핑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뭐 딱히 조정이 크게 있었던 종목군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이 유통업종들은 조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시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예, 저는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유통주 흐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윤동식 대표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21선 저항이 좀 강할 것이다 하셨는데 역시 코스피 지수가 현재 개장 30분밖에 안 흘렀지만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다시금 출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중국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10시 네. 반에 시작이 전까지는 192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재미난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중국장이 시작을 하고 11시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죠. 미국 시간에 오후 9시니까 미국이 오바마 국정연설을 하는데 네. 뭐 내용이 좀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보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스포일러가 된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안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어제 좀 재미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컴투스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컴투스라는 종목이 국내 세력이 짜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매도를 좀 쳐서 뭐 7% 뭐 12,000원 뭐 여기 뭐 12,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심오한 뭐 3,000원 요 선에서 끝나는데 네. 결국은 이겼죠. 기관과 뭐 일반 투자자들이 이겨가지고 장 막판에 플러스로 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김과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도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NH엔터의 유중 3,500억 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하다. 그것 때문에 빠지고 6%가량 빠지고 NC소프트 4분기 실적 오픈했으니 더 이상 모멘텀 없다 빠지고 이거에 묶어가지고 컴투스도 같이 뭐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매출이 뭐 중국 쪽에서 언제죠? 22일이네요. 22일경에 서머너즈가 발표가 되니까 이제 정식 버전이 오픈을 하다 보니 이쪽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공매도도 이기고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2일까지 가장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은 뭐 모바일 게임주와 그리고 보안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바마 국정 연설에 주목하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 보안 관련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춘경 PB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국제유가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그 유가 하락에 이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가 하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으로는 한국전력 그리고 페인트 업종 그런 거를 지금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한국전력을 가장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1% 정도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5,400억 정도 주는데 그 이제 유가가 1% 정도 하락하면은 영업이익이 1,900억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7월 달에 뭐 유가 하락이, 전기요금이 한 3% 정도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유가가 전년 대비해서 20% 평균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업종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률이랑 그리고 ROE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노루 페인트를 좋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개선한 상황이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도 그렇지만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규 분양에 있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그 페인트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들이 많았는데 하반기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났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은 많이 빠져 있는 업체들이 페인트 업체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뭐 오전 대비해서 뭐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장시 초가 대비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페인트 업종들 지금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충현 PB님은 유가 하락 수혜주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관망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0.48포인트 오른 1918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죠.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0.03%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위아래 방향성이 없이 지금 현재는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들 현재는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8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 기관 또한 38억 원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코스닥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초가 대비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56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0.4% 오른 58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외국인만이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81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92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26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개별주 급등 시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보자. 정영훈 팀장님은 중국 GDP 지표 호조 속에 국내 증시 점진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김혜란 연구원 코스피 대회 이벤트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유가 하락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핀테크, 게임주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매수 추천에서 홀딩 전략으로 전략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대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들어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22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23일날 이제 1월 HSBC PMI 제조업 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전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상승세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점진적인 상승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대회 이벤트들 앞두고 투자자들 좀 관망 심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회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현상 그리고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지금 장기 박스권 상단에 진입한 만큼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실적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우선 관심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포함한 IT 업종 계속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 업종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좀 정부가 굉장히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좀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업종, 종목들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이어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전자금융 서비스 개편으로 최근 핀테크 관련주, 그리고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콘텐츠 이런 유망 서비스 업종들 위주로 계속 중장기적인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반등 지속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자 또 어닝 시즌에 접어든 만큼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전의 명수 여경군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여전히 좀 이제는 좀 좋은 모습이에요.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지금 아침 프로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녁 프로에서 막상막하 투명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22회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 한 주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 그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지금 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도 그들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렉시트가 결국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를 하는데,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되면 그 유로존 전체의 위기가 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산은 안 되지만 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22에서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먼저 선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기가 애매모호했던 거죠. 첫 번째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 총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총선이 먼저 있었다면 시장은 급격한 변동세를 먼저 겪고 그 다음 안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나요? 시장은 그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안정화, 즉 이번 한 주간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말로 갈수록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급격한 반등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간다 확 간다를 오늘 바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들었던 것이 아마 비콘 관련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비콘, 결국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 확산이에요. 쇼핑을 가면 위에 비콘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 비콘을 통과하는 순간 가격 할인 정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고급 명품 매장이 있습니다. 그걸 싹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성분들 백 좋아하시죠, 그죠? 백에, 새로운 신상 백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할인 백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탁 튀어나온다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위치 기반을 이용한 마케팅의 확산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 아이비콘이 지금 굉장히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지난 수익을 말하다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걸 통과한 즉 MLB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콘 관련에 대해서 상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돼요. 뭐냐 하면, 자, 네이버에 그죠? 이런 식의 비콘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딱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셨어도 비콘 관련주에 대해서는 금방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콘 관련주 딱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iOS 7 비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콘 관련주라고 해서 영우통신, 삼지전자, GT&T, 바른전자,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보자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영우통신, 삼지전자, GT&T, 바른전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우통신, 그 다음에 자, 바른전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지전자 한 주 동안의 상승을 잘 한번 봐보세요. 삼지전자, 그 다음에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의 급등세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투자 주의까지 지정될 정도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딱 하나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거를 비콘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신 노력만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영역입니다. 지금 제가 핀테크를 한참 얘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비콘 또 얘기 드리고 나니까 이제 비콘주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부터 비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움직일 영역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선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연에서도 제가 비콘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어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곳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시스템이 전송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서도 아마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또 여러분들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에 많이 와주시고요. 1월 24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인천 상공회의소 3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주차비도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여러분 문의 많이 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목요일 시장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목요일 이후인 금요일이 이제 아마 급격한 변동세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 이벤트가 있는 만큼 변동성 장세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